무릎의 인공관절 수술 비쌀 이유가 없습니다. 뭐 입원을 길게 한다거나 물리치료나 재활치료, 운동치료까지 다 하고 간다거나 그러면은 비용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치료 재료를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분들한테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물리치료와 재활치료의 기간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의 가장 큰 합병증 중에 하나가 감염이거든요. 그럼 무균 수술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냐? 이게 몇백만 원이나 추가 비용을 내야 되는 수술이지만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의사라면 이만큼의 비용을 추가해서 로보트나 컴퓨터 수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이동탄 신도시 바르다임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오광준입니다. 저는 고관절과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 또는 복합외상 주로 전공을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인데요. 그동안 수술 방법이 어떠니, 뭐가 좋니, 줄기세포가 좋니, 교정술이 좋니 이런 얘기는 이제 많은 정보들이 이미 있으니까 그 얘기 말고요. 오늘은 비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비용 얘기를 하는 건 저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특히 중장년층, 노년층 분들은 또 이제 개인적인 실비보험을 들지 않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이제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의료 보호라든가 이제 그런 좀 의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적지 않이 있고, 물론 동탄이라는 지역이 그렇게 노년층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지역에 계신 자제분들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수술을 받기를 원하는, 가족끼리 병문안도 쉽게 하고 그런 의미에서 또 부모님을 모시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님이라는 게 뭡니까? 자제분들 부담 안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성적인, 모성적인 마음이 또 있고, 또 자제분들도 이제 부모님들이 실비보험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주제,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 비쌀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을 받든 저희 병원 같이 관절 척추를 전문으로 하는 지역병원에서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을 받든 모두가 공통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비용이 딱 정해져 있어요. 다만 3차 병원, 2차 병원 그런 수가, 그러니까 이제 병원 등급에 따른 수가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그게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감기 환자가 대학병원에 가면 진료 접수비가 좀 다를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택시로 치면 기본 요금이 조금 다를 뿐이지 전체 비용은 국가에서 딱 정해져 놨습니다.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 대학병원에서 받으면 얼마, 종합병원에서 받으면 얼마, 2차 병원에서 받으면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약간의 이제 병원의 등급의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환자의 부담금도 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마다 같은 2차 병원, 저희같이 관절 척추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끼리 비교해 봤을 때도 가격이 좀 다르잖아요. 그게 이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다른 거거든요. 그게 참 궁금한 거죠. 이 병원은 정말 싼가 보다, 이 병원은 비싼가 보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오해도 좀 있고요. 또 말씀드려서 알아야 될 점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인공관절 수술이 너무 비싸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수술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원을 길게 한다거나 물리치료나 재활치료, 운동치료까지 다 하고 간다거나 그러면은 비용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제 거기서 일단 첫 번째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수술 비용은 정해져 있는데 왜 나는 태어날 때 내는 비용이 많았을까? 그러면 입원 기간, 재활치료, 운동치료를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간병인을 혹시 썼다면 그 간병비 비용이 또 병원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또는 개인이 부담하거나 비용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이거는 수술 비용과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 비용은 병원마다 3차 병원이나 2차 병원이나 저희 병원은 2차 병원 가격이 딱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2차 병원이라도 환자 부담금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얘기인데 바로 비급여 치료 재료를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병원이 얼마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환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비급여 치료 재료는 무조건 과잉 진료다. 아닙니다. 비급여 치료 재료는 무조건 쓰면 안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선택되어서 사용해야 될 비급여 치료 재료가 꼭 필요한가? 의학적으로 꼭 필수적인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은 모르신다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문제죠. 필요하다니까 이제 동의하고 사용하게 되고, 병원에서 설명하는데 동의하게 되고. 예를 들면 유착 방지제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속에 수술한 부위가 유착되지 않게 방지한다. 지혈제라든가, 또는 콜라겐 주사라든가, 연부 조직을 인대 같은 걸 꼬매잖아요. 수술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상처 수복제, 상처 회복제라든가, 기타 등등 다양한 치료 재료들이 있죠. 그런 비급여 치료 재료가 효과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꼭 필요한가? 예를 들면 출혈이 많다, 그럼 지혈제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유착이 많이 생기는 체질이다. 예를 들면 켈로이드의 체질을 갖고 있거나 관절 내에 섬유화증이 있는 환자분들, 그런 환자분들은 유착 방지제가 꼭 필요하죠. 비급여 치료 재료가 정당하고 공정하고 꼭 필요하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이 환자가 내는 부담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퇴원할 때 내는 비용이 천차만별인 거죠. 의료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는 의료 비용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분들한테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의사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데 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합병증이 수술 경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교과서적인 팩트입니다. 수술을 많이 해보지 않은 정형외과 전문의가 수술하면 감염이라든가 정렬 상태라든가 인공관절의 수술 결과가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풍부한 경험이 많은, 저는 한 인공관절 수술을 한 20년 가까이 넘게 했지만 그런 임상 경험을 갖춘 의사라 하더라도 비용이 더 비싼 게 아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 비용이 비쌀 이유가 없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라는 겁니다. 물리치료와 재활치료의 기간입니다. 제가 대학 교수할 때는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하면 길어야 일주일 또는 짧게는 3, 4일 만에 퇴원했어야 됐어요. 그러면은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는 관절 운동도 해주고 재활치료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퇴원시키나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수술받은 대형병원에서 퇴원해서 어디로 갈까요? 바로 지역병원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관절척추병원에 또는 한방병원에 이렇게 가서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정형외과 병원으로 많이 오시죠. 그러다 보면 그 비용이 적지 않이 듭니다. 그런데 이 비용까지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환자분들의 좀 착각이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수술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지 물리치료, 재활치료의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수가 있어요. 조금 다른 포인트이긴 하지만 인공관절 수술 비용은 비쌀 이유가 없지만
물리, 재활, 운동 치료까지 비용을 생각하셔는 안 된다. 그럼 환자분들이 좀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인공관절 수술의 가장 큰 합병증 중에 하나가 감염이거든요. 그럼 무균 수술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냐, 그다음에 수술하는 집도의뿐만이 아니라 보조 인력이 간호사로서 전문 인력으로 갖춰져 있느냐,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합병증을 발생을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이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 비용에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은 비쌀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로봇이나 컴퓨터 같은 이런 비급여 수술입니다. 그런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것처럼 과거에 외상이 있었던 무릎이라든가 선천성 기억이라든가 어떠한 여타 이유로 뼈의 모양이 변형된 사람일 때는 로봇이나 컴퓨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대학에 있을 때 이런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컴퓨터나 로봇 수술을 했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몇백만 원이나 추가 비용을 내야 되는 수술이지만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의사라면 이만큼의 비용을 추가해서 로봇이나 컴퓨터 수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비급여 치료 재료를 꼭 필요할 경우에 쓰라는 거와 같은 맥락인데요. 이런 수술이 꼭 필요하다면 정확한 수술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필요한 비급여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의 비용 때문에 좀 고민하시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은 정해져 있는 건강보험 급여 수술이다. 다만 합병증의 비율을 낮출 수 있는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의사가 수술을 한다거나 또는 무균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냐, 그런 것을 선택해서 수술을 한다면 추가되는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 비용이 없을 것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물리치료, 재활치료, 운동치료 이런 것들이라든가 입원 기간 이런 것들이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 비용과 같이 생각해서는 오해가 또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병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동탄 2지역이죠. 2신도시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통합 간호간병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가 간병인의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런 병원을 선택하신다면 간병 비용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가족들과 소통하면서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도 있고요.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이 비쌀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가장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최상의 결과를 얻지 못하면 비싸거나 비싸지 않거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시되 절대 비쌀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비용 때문에 꼭 치료를 받지 못하고, 특히 의료급여나 의료보호 환자분들 특히 그렇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환자분들도 간혹 보는데요. 짐작으로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은 비싼 병원이다, 비싸지 않은 병원이다, 싼 병원이다, 싸면은 혹시나 좀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된 생각들로 또 그 중에는 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죠. 수술하는 그 비용에 한해서만큼은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 비쌀 이유가 없다. 비용으로 인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거나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